재판 기간도 정해놨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과 동일하게 633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지기현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고속도로 100km 구간을 20km로 달려서 실제 정체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더욱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올해 연말까지 1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침대 축구를 언급하면서 633 원칙을 이야기하는 모습 확인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이런 비판 나오죠. 최병우 위원님, 대선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선법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연 전략을 많이 펼쳤던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들이 좀 뒤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그 뭐 비판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죠. 사실. 네. 이미 다 우리가 2년 2개월 만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그 부분을 하도 안 지키니까 판사들이 네. 강행 규정이라고 아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이건 꼭 지켜라. 꼭 지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6개월을 안 지키고 2년 2개월을 끌고 뭐 그 중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하고 뭐 이런저런 재판 지연 그 전술을 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바로 엊그제인데 그걸 지금 이제 이건 선거법도 아닙니다. 네. 내란 재판이라는 굉장히 중체대한 범죄 행위를 6개월 내에 끝내라. 지금 재판을 끝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주장들이 과연 그 법조인들은 물론이고 네. 일반 국민들은 뭐 법조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네네. 과연 이 법을 정말 국회에서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나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엄포용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네.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실제 완성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네. 그냥 엄포용 법이 아니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자, 선거법 선고 그 재판이 1심부터 최종심까지 이제 633 원칙인 이유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당선자의 지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633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지켜지지 않은 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고 또 복잡하고 혐의들도 많고 그리고 관련자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피의자라든지 어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변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군요. 조기현 변호사님. 633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신속한 재판이죠. 신속한 재판. 예, 청산을 하는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하는 것처럼 끌 네. 경우에 당장의 현실적인 절차 진행의 문제는 구속기한 도과로 해서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내년 1월인 정도가 아마 제가 구속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석방이 됐을 경우에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나머지 지금 조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물론 별건 이 영장이 청구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 지금 아스팔트 보수 세력들과 연합해서 이 내란의 후유증이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형사 25부나 지금 35부에 별로 다른 사건이 가 있는데요. 중앙지법. 지금 정도의 속도로 했을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지기현 재판부 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이 사건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고요. 그것만 해도 기록이 방대한 데다가 그 외 일반 사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중요한 사건을 그런 사건과 이 일정을 맞추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집중 심리도 안 되고 이 배석 재판부 판사들의 어떤 기록 검토의 한계도 분명하고 그래서 중앙지법은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지금 사건을 맡고 있는 규모로 볼 때는 거기에 일반 사건 담당할 판사 한 명 더 두는 걸로 해서 재판 지연을 이게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담 재판부로 갈 경우에 일주일에 3회씩의 집중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의 문제도 없고 사건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따라서 피고인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어떤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체적 규명이라든가 신속한 사회적 혼란의 종식, 내란을 종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풀면 되는 것이고 법의 취지 자체는 지금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이 사안을 가장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란 특별 재판법 만들면 네. 입법 취지에 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네.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해서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고 할 겁니까? 그건 일부가 애견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법을 만드는 데서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아무리 죄를 엄청 지었다 하더라도 네. 뭐 우리가 뭐 살인죄가 됐건 중범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그게 방어권이라는 그러죠. 거죠. 또 심리미진이 되면 또 항소심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해서 내란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직권남용이랄지 뇌물죄를 이런 것도 합쳐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다른 법에서 직권남용죄, 뇌물죄에 대해서 재판 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을 외에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발의된 법에 법관의 양심은 배제를 시키고 법에 규정돼 있는 그대로 선고를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 법관의 법과 양심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법에 법정이 있으니까 법정은 그대로 선고를 해라. 네. 이건 판사는 AI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법을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